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익히셔야 되는 건 내비게이션 드로우라는 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 방법을 일단 숙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내비게이션 드로우 템플릿이라고 하는 이렇게 것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생성한 템플릿에 대한 기본적인 구성 방법, 사용 방법 이런 것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메뉴 화면 이걸 갖다가 내가 바꾸고 싶어요. 그럼 이제 그걸 바꿀 때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 이 방법에 대한 것들을 숙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제 내비게이션 드로워라고 하는 거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내비게이션 드로워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거냐면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가지고 제공되는 뭐 이런 형태로 나오는 애를 갖다가 우리가 내비게이션 드로워라고 해요. 그래서 뭐 내비게이션 드로워를 갖다 구현하는 방법은 드로워 레이아웃이라는 걸 이용해서 구현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픈 소스로 해가지고 비슷하게 제공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구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드로우 레이아웃이라는 거 가지고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드로우 레이아웃이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되면, 요게 이제 내비게이션 드로우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보여지는 화면이고요. 예전에 이랬는데 요즘에 이렇게 덮는 화면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구글이 좀 바꿨어요, 컨셉을.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쪽에 오른쪽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왼쪽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드로우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에 보면, 드로우 레이아웃이라는 게 이렇게 배치가 되면요. 드로우 레이아웃에는 메인 컨텐츠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레프트가 있고요. 라이트가 있어요. 배치되는 방법은요. 드로우 레이아웃에다가 가장 먼저 배치되는 차일드는요. 메인 컨텐츠에 해당해요. 메인 컨텐츠. 그 다음에 내가 왼쪽에 이렇게 배치하고 싶다 그러면 그 다음 배치되는 차일드 있죠? 그 다음에 배치되는 차일드에 레이아웃 그래비티에다가 스타트라고 하는 값을 주시면 됩니다. 스타트라는 값을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배치하고 싶다 그러면 레이아웃 그래비티에 엔드 이렇게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배치된 건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레프트로 배치되는 여기 나오고 라이트로 배치되는 이렇게 나와요. 반대로 배치하면 어떻게 되냐? 얘를 먼저 배치하고 그 다음에 얘를 배치하면 안 되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밑에 있고 얘가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와도 화면이 얘를 덮는 게 아니라 얘가 얘 밑에서 이렇게 나와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기본적으로 먼저 배치된 애가 밑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양이 좀 이상해지겠죠. 모양이. 거기다가 매터리얼 디자인을 적용한다고 하면 얘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높이를 가질 거고요. 높이를 가지면서 그 다음에 불투명하게 만든다고 그랬죠? 불투명하게 만드니까 얘가 밑으로 깔리면 안 보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배치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메인 컨텐츠에 해당하는 거를 제일 먼저 배치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레프트나 라이트에 해당하는 걸 그 다음에 배치하셔야 됩니다. 자, 드로우 레이아웃 옆에 가장자리 이제 숨은 이런 레이아웃을 배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일드를 배치할 때요. 차일드. 맨 처음에는 메인 컨텐츠를 차일드로 배치하고요. 그 다음에 차일드는 기본적으로 레이아웃 위스하고 하이트는 반드시 매치 페어런트에서 전체를 차지하도록 그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프트나 라이트에 이제 숨은 뷰를 갖다가 배치할 수 있는데요. 이 숨은 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죠? 드로우 뷰라고 이렇게 불러요. 드로우 뷰라고. 그래서 이제 드로우 뷰라고 하면 숨은 거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레이아웃 그래비티에 레프트 또는 스타트 그 다음에 엔드, 라이트 뭐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왼쪽에 배치되는 그 드로어는요. 크기를 갖다가 여기는 뭐 하이트 같은 경우는 매치 페어런트 해가지고 다 차게 하는데요. 위스는 이쪽에 일반적으로 56dp 정도를 남기도록 크기를 정해줍니다. 그래서 전체 화면에서 56dp만큼 뺀 것을 자기 크기로 설정하도록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쪽 오른쪽에 나오는 애는 어떡하냐? 오른쪽에 나오는 애는요. 일반적으로 화면 전체를 다 차지하도록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사라지게 하는 이런 버튼이 있어서 사라지게 하는 버튼을 딱 누르면 얘가 이제 딱 이렇게 사라지게 하는 뭐 이런 형태로 해서 보통 처리를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드로우가 오픈되고 클로즈 되는 거는요. 드로우 리스너라는 거를 드로우 레이아웃에 등록할 수 있어요. 드로우 리스너를 등록해 놓으면 얘가 오픈되거나 클로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드로우 레이아웃에 갖고 있는 기능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드로우를 내가 직접 코드상으로 오픈하거나 클로즈하거나
현재 오픈되어 있는지 확인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로우 락 모드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요. 기본적으로 내가 스크롤 할 때 이렇게 끌기를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코드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끌기 하는 걸 이걸 하게 할 거냐 말 거냐. 이걸 갖다 이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락 시켰다가 아니면 풀어줬다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로우에다가 내가 섀도우를 설정할 수도 있어요. 섀도우라든지 뭐 색깔이라든지 그 다음에 엘리베이션, 엘리베이션 이제 깊이 이 옆에 뜨는 드로우의 깊이 값을 얼마로 설정해서 그림자랑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엘리베이션 값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로우 리스너를 갖다가 이제 등록하는 걸 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set 드로우 리스너였는데요. 지금은 add 드로우 리스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는 set 쓰지 마시고요. add 드로우 리스너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이제 사용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맨 처음에 드로우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배치를 해요. 드로우 레이아웃을 이렇게 배치하고요. 자, 드로우 레이아웃의 첫 번째 컨텐트, 이게 메인이라고 했죠, 메인.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매치 페어런트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텍스트를 놓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이아웃을 이렇게 배치한 다음에 여기다가 뭘 할 수 있냐면 컨테이너 이런 식으로 지정하고 여기다가 프래그먼트 뭐 이런 것들을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배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레이아웃 그래비티 해가지고 레이아웃 그래비티 스타트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겁니다. 레이아웃 그래비티 스타트 이렇게 배치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위스는요. 위스는 이렇게 크기를 지정해서 그 크기만큼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크기만큼 이렇게 지정이 되면 얘가 그 크기만큼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크기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그라운드를 기본적으로 얘는 불투명으로 해야 되니까 불투명에 해당하는 백그라운드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배치하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에도 똑같이 하는데 이번엔 레이아웃 그래비티를 AND로 이렇게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이제 지정하는 방법 똑같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제 왼쪽 오른쪽 배치가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드로우 레이아웃을 갖고 와서요. 드로우 레이아웃에다가 내가 섀도우 같은 걸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드로우 레이아웃을 갖다가 보여주고 싶으면 오픈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드로우 레이아웃을 닫고 싶어요. 그러면 클로즈 드로우 해가지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픈해서 레프트 하고 싶으면 레프트, 그래비티 레프트, 라이트 하고 싶으면 그래비티 라이트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 스타트 엔드라고 지정했잖아요. 스타트 엔드. 예전에는 이쪽에서 나오는 걸 레프트, 이쪽을 라이트 이렇게 했는데요. 이쪽을 이제 스타트 엔드 이렇게 하는 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비티라고 하는 거에 레프트 라이트 돼 있는데 그래비티 컴팻이라고 하는 거 보면 그래비티 컴팻에는 스타트 엔드 이런 게 정의돼 있어요. 그래서 레프트하고 스타트 엔드하고 라이트는요 같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여러분들이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래비티 컴팻의 스타트, 그래비티 컴팻의 엔드 이런 걸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로우 리스너라는 걸 이렇게 등록을 해주면 드로우가 열리면 드로우 오픈드, 드로우가 닫히면 클로즈드. 그 다음에 현재 오픈되거나 클로즈 되는 게 얼마만큼 됐는지 알고 싶으면 슬라이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지금 드로우가 열렸다 닫혔다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왼쪽과 오른쪽 뷰 중에서 어떤 게 지금 열리고 있는지 닫히고 있는지 이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드로우의 상태, 내가 이렇게 끌어서 하면 드래깅 중인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딱 놓잖아요. 끌어서 이렇게 하다가 딱 놓으면 그때 플링이 되면서 움직이겠죠. 그러면 이제 세틸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멈춰있는 상태면 아이들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로우가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상태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드로우 리스너를 등록해서 변화를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로우가 열리면 여러분들이 꼭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백키를 일반적으로 입력을 하면 백키가 먹었을 때 일반적인 액션은 뭐죠? 액티비티를 피니시하는 거죠. 그런데 드로우가 열린 상태에서 백키를 눌렀다는 건 사용자가 어떤 걸 원하는 거죠? 드로우를 종료시키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액티비티를 종료시키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드로우를 닫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반드시 온백 프레스에서요. 드로우가 열려 있는지 확인하고요. 드로우가 열려 있으면 그 드로우를 닫는 액션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뭐 드로우가 열려 있지 않으면 슈퍼에 온백 프레스 호출해가지고 닫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드로우를 사용할 때 이렇게 온백 프레스는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드로우 레이아웃을 쓸 때요. 같이 이제 쓰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자, 드로우 레이아웃을 이제 이렇게 딱 끌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만 하면 사용자들이 거기 레이아웃 있는 거 알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여기에 여기 홈의 접 있죠? 홈의 접에 이렇게 아이콘 보여주고요.
얘를 누르면 드로우가 여기 이렇게 보여지게, 드로우가 이렇게 보여지게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요. 드로우는요 이쪽에서 덮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얘를 밀고 나오는 건 아니고 이렇게 덮어서 나와요. UI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될 게 뭐냐면 UI에서 꼭 확인하셔야 될 게 왼쪽에서 이렇게 나올 때요. 이렇게 있는데 내가 얘를 딱 누르면 왼쪽에 나올 때 이렇게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해서 왼쪽에서 이렇게 나오면 메뉴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얘를 밀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가지 UI는 좀 달라요. 두 가지 UI는 달라요. 뒤에 가서 이제 오픈소스 알아볼 건데요. 이런 거 할 때는 요거를 하는 별도의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요. 뒤에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건 슬라이딩 메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주로 쓰는데요. 뭐 간단하게 뒤에서 살펴보고요. 자, 이제 어쨌든 요걸 딱 누르면 여기다 드로우가 이렇게 나오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려면 요걸 눌렀을 때 드로우가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저기 하면 얘가 이제 닫히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하는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걸 해주는 그런 클래스가 제공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앱바 드로우 토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앱바 드로우 토글이라고 하는 건 얘를 누르면 드로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드로우 이렇게 사라지면 그럼 다시 여기 아이콘 이렇게 보여지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포트 v4에서 제공했는데요. 서포트 v4에서 제공하는 거는 API 11부터 제공하는 액션 바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서포트 v7에서 제공하는 건 서포트 v7에 있는 앱 컴팻 v7 있죠? 여기서 제공하는 액션 바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서포트 v7에 있는 앱바 드로우 레이아웃 그 토글을 주로 쓰고요. v4에 있는 애는 여기 이제 현재 v4에 있는 이제 디프리케이트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이제 사용하는 방법들을 좀 볼게요. 자, 이제 생성자인데요. 생성자는 기본적으로 여기다 액티비티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드로우 레이아웃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컨텐트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넣었는데요. 이 컨텐트 디스크립션이라고 이건 뭐냐면 액세서빌리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안드로이드에. 액세서빌리티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핸드폰 사용할 때 여러분들처럼 이제 그 뭐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뭐 이런 신체적인 능력이 정상적인 이런 분들만 핸드폰을 쓰는 게 아니라 신체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그런 것들이 제약이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 눈이 안 보인다든지 소리가 안 들린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게 뭐냐면 액세서빌리티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딱 열렸어요. 열리면 열렸습니다 라고 뭐가 열렸습니다 이런 소리로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소리로 말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제공되는 게 여기 있는 스트링들인 거예요. 스트링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런 스트링들, 액세서빌리티에 사용하는 스트링들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툴바를 액션바 대신에 툴바를 쓰잖아요. 액션바 대신에 툴바를 쓰기 때문에 여기다 액티비티 넣어주고요. 드로우 레이아웃 넣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툴바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툴바를 이렇게 설정해주고 똑같이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 이 툴바가 이게 액션바로 사용하는 툴바를 여기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액션바로 사용하는 툴바를 넣어주면 이걸 이용해서 하라는 얘기구나. 그러고 여기다 이제 기능을 이렇게 넣어서 구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요. 액션바 드로우 토글이라고 하는 얘를 갖다 이렇게 생성을 해요. 액션바 드로우 토글이라고 하는 걸 생성을 하고요. 드로우 토글이라는 거 할 때 여기다 이제 툴바 넣어가지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뭐 우리가 이제 블랭크 액티비티를 만들면 자동으로 툴바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갖고 온 툴바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로우 토글은 여기 있는 액션바 드로우 토글이라는 거는요. 드로우 레이아웃, 드로우 리스너라고 하는 걸 임플리먼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드로우 리스너예요, 사실은. 리스너에 보면 얘가 얼마나 열렸을 때 어떻게 되고 얼마나 닫혔을 때 어떻게 되고 오픈됐을 때 클로즈 됐을 때 이런 것들을 내가 이벤트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서 두 개의 싱크를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얘를 갖다가 만들고 만약에 내가 리스너 어떤 이벤트를 받고 싶으면 여기 그 이벤트를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얘를 갖다가 오버라이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홈에이저를 보여야 되니까 홈에이저 보이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디케이터 뭐 바꾸려면 이렇게 홈에이저 인디케이터 바꿔야 되는데 홈에이저 인디케이터 바꾸는 거 대신에 드로우 토글의 이미지를 이렇게 바꾸거나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드로우 레이아웃에 드로우 리스너로서 여기에 만들어 놓은 앱바 드로우 토글을 이렇게 등록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안 해주시면 동작 안 해요. 이거 안 해주시면 동작 안 합니다. 그래서 앱바 드로우 토글을 만들어 놓고요. 그 드로우 토글을 갖다가 이제 뭐 위에 있는 거 다른 건 상관없어요. 얘는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드로우 리스너로 얘를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화면에 액션바와 액션바의 형제 상태와 여기 있는 드로우 레이아웃의 드로우의 상태를 갖다 일치시켜 줘야 되는데 그걸 해주는 게 뭐냐면 여기 싱크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드로우 토글의 싱크 스테이트라고 하는 걸 이렇게 호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렇게 하면 이제 내가 상단에 있는 걸 누르면 자동으로 드로우가 나오고 이제 사라지면 뭐 사라지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만들었었는데요. 이거를 한 번에 만들어주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내비게이션 드로우라고 하는 템플릿이에요. 자, 만드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액티비티 생성할 때 내비게이션 드로우 액티비티 뭐 이렇게 하거나 마우스 오른쪽 누른 다음에 액티비티 쪽 가가지고 액티비티에 보면은 내비게이션 드로워라고 하는 템플릿이 있으니까 그걸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비게이션 드로워 액티비티라는 걸 생성을 하면 이제 레이아웃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래서 액티비티 메인이라는 거는 가장 상단에 드로우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드로우 레이아웃에 include 해가지고 앱바 메인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돼 있죠. 이 앱바 메인은요, 앞에서 여러분들 블랭크 액티비티 템플릿 있죠. 블랭크 액티비티 템플릿에 해당하는 게 여기는 앱바 메인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드로우 레이아웃의 컨텐트가 되는 겁니다. 컨텐트가. 자,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놓이냐면 내비게이션 뷰가 이렇게 하나 놓이고요. 내비게이션 뷰인데 얘 레이아웃 그래비티가 스타트 해가지고 왼쪽에서 나오는 메뉴가 여기 이제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헤더 레이아웃 해가지고 헤더도 만들어지고요. 메뉴 해가지고 메뉴도 만들어져 이렇게 배치되는 겁니다. 뭐 앱바 메인은 들어가서 보면요. 코디네이트 레이아웃 있고요. 코디네이트 레이아웃 안에 앱바 레이아웃하고 툴바 있고요. 그 다음에 컨텐트 메인에서 컨텐트 화면 있고요. 뭐 그 다음 플로팅 액션 버튼. 이거 앞에서 우리 살펴봤던 거죠. 그 다음 컨텐트 메인에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이런 형태의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액티비티 코드를 들어가서 보면요. 액티비티 코드는 내비게이션 뷰를 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비게이션 아이템 셀렉티드를 갖다 임플리먼트 하고 있을 거고요. 툴바를 갖고 와서 툴바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 툴바를 이용해서 드로우 토글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드로우 토글을 여기다 리슨으로 등록하고 싱크 스테이트에서 싱크 스테이트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비게이션 뷰를 쓰니까 내비게이션 뷰 갖고 와가지고 내비게이션 뷰에다가 리스너 이렇게 등록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뉴 눌리면 처리할 것들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키 누르면 백키 닫혀야 된다고 그랬죠? 백키 누르면 드로우 열려있으면 닫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처리를 이렇게 백키 누르면 하고 있고요. 자, 메뉴가 눌리면 메뉴가 눌렸을 때도 드로우가 닫혀야겠죠. 그래서 메뉴가 눌리면 메뉴 처리하고요. 여기 뒤쪽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드로우를 이렇게 닫아주는 이런 처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템플릿으로 기본적으로 만들어줍니다. 화면을 누르면 생성된 걸 실행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UI, 이런 UI를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이 UI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나가서 봤더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기 위를 덮어서 이렇게 나오죠. 덮어서 나옵니다. 위쪽에 이렇게 스테이터스 바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5.0부터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 버전에서는 여기 색깔이 이렇게 바뀌고 이런 것들은 안 되고요. 5.0부터는 여기를 트랜스퍼런트하게 하고 그 위에다가 내가 색깔을 덮어가지고 저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기본적으로 만든 템플릿을 사용하다 보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메뉴가 내가 이렇게 만들어진 메뉴가 아니라 여기다 메뉴의 모양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바꾸고 싶어요. 얘는 기본적으로 아이콘 나오고 텍스트 나오고 아이콘 나오고 텍스트 나오고 뭐 이렇게만 돼요. 아이콘 나오고 텍스트 나오고 이런 형태가 된다고요. 근데 나는 여기 있는 이 메뉴들을 갖다가 뭐 아이콘 나오고 텍스트 나오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는 뭐 어떤 스위치 체크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모양으로 이 메뉴를 만들 거고요. 이것도 다른 형태로 만들 거고요. 여기는 이렇게 하는데 여기 뭐 1번, 2번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하는 거 이런 거 만들 거고요.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메뉴 구성을 갖다가 기본적인 메뉴로 구성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뷰로 커버하기 어려운 형태의 화면이 만약 있다고 하면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에다가 이 위치에다가 그냥 프레임 레이아웃을 하나 놔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런 모양을 갖는 프래그먼트를 만들어서 그 프래그먼트를 배치하는 겁니다. 자, 메뉴를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내비게이션 드로우
이 내비게이션 드로우 영역에 내비게이션 드로우가 내비게이션 메뉴죠. 예, 예, 내비게이션 뷰죠. 내비게이션 뷰. 이제 제가 여기 잘못 썼네요. 내비게이션 뷰 대신에 여기다가 이제 메뉴 프래그먼트를 만들어서 메뉴 프래그먼트를 배치를 하는 거예요. 메뉴 프래그먼트. 그 다음에 이제 컨텐트 영역에다가는 일반적으로 프레임 레이아웃에서 를 선택하면 화면을 변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반적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키를 누르면 첫 번째 화면으로 가기 위해서는 백스텝 같은 걸 이렇게 사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뉴가 눌리면 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콜백 같은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액티비티가 메뉴가 눌렸다는 걸 이제 전달할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화면을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 보는 걸 할게요. 그리고 메뉴가 누르면 메뉴에 대한 화면을 보여주고 서브1을 누르면 서브1에 대한 화면, 서브2를 누르면 서브2에 대한 화면을 보여주는 이런 처리를 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여기 이제 드로우 레이아웃 이라고 하는 걸 하고요. 자, 여기 앞에 했던 거 그대로 할 건데 이 부분만 바꾸는 거예요. 이 부분만 어떻게 바꿀 거냐면 여기 프레임 레이아웃 프래그먼트라고 해가지고요. 내가 뭘 만들 거냐면 메뉴 프래그먼트라는 걸 만들어서 그 메뉴 프래그먼트를 갖다 요 위치에 이렇게 배치할 겁니다. 위스는 제가 200 이렇게 했는데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원래 화면의 사이즈 있으면 화면의 사이즈에서 뭐 여기 56dp 뺀 거만큼 크기로 일반적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템플릿이고요. 뭐 꼭 반드시 이걸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닌데요. 대체로 이렇게 하라고 가이드 되고 있을 뿐이에요. 요거는 뭐 디자이너가 주는 크기만큼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여기다 이제 프래그먼트, 메뉴 프래그먼트 이렇게 배치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컨텐트 메인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컨텐트 메인에다가는 프레임 레이아웃을 이렇게 하나 배치를 할 거고요. 이 프레임 레이아웃 안에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메뉴 선택된 걸 갖다 여기다 배치하고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메뉴 프래그먼트 한번 만들어 볼게요. 메뉴 프래그먼트를 만드는데 메뉴 프래그먼트는 어떻게 하느냐? 이 메뉴 프래그먼트 상속해가지고 이렇게 만들 거고요. 우선 이제 메뉴가 있어야 되겠죠, 메뉴. 그래서 이제 메뉴에 대한 메뉴 아이템을 하나 이렇게 만들 거예요. 메뉴 아이템은 타이틀하고 그냥 메뉴의 아이디 뭐 이런 것들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생성할 때 타이틀 아이디 갖도록 이렇게 만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사용할 메뉴 아이템들에 대한 것을 만드는데 첫 번째는 이름이 여기 아이디가 1번인 거는 메인, 2번인 거는 이거, 3번인 건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메뉴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뉴가 눌리면 그걸 갖다가 메인 액티비티 알려줘야 되니까 액티비티 알려주기 위한 리스너를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메뉴가 눌리면 어떻게 할 거냐? on 메뉴 아이템 selected라는 이 메소드로 취해줄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들어가는 메뉴 아이디라는 값은 이거나 이거만 가져야 되죠. 다른 값을 가지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제약을 좀 하고 싶어요. 제약을. 그래서 이제 뭘 쓸 거냐면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 걸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어노테이션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어노테이션을 이렇게 설정해서 다른 값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 건데요. 그걸 만들어 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 있는 이런 방법으로 만듭니다. 자, 내가 새로운 어노테이션을 하나 정의할 건데요. 메뉴 모드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정의할 건데 이 메뉴 모드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은요. 리텐션은 소스고요. 그 다음에 int diff 얘를 정의하면 이런 값들을 가질 수 있어 해가지고 int diff 한 다음에 여기 정의한 이 세 가지 값을 이렇게 딱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정의되어 있는 요 어노테이션이 정의되어 있는 애는 요 값만 가지도록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노테이션은 이렇게 정의를 쓸 수 있습니다. 뒤에 가서 요거는 나중에 리소스에 대한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노테이션 정의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프래그먼트를 구현하면 돼요. 리스트 뷰 가지고 프래그먼트 구현한다고 할게요. 그래서 이제 리스트 뷰 가지고 프래그먼트를 만들 겁니다. 리스트 뷰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뷰 아이템이 선택이 됐어요. 아이템이 선택되면 얘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뭐냐면 메뉴 아이템이니까 메뉴 아이템 갖고 와서 메뉴 아이템에 몇 번째 메뉴가 선택됐는지 메뉴 아이디를 이렇게 넣어주는 형태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됩니다. 셀렉트 메뉴 아이디 해가지고 메뉴 아이디 처리를 하고요. 여기에는 역시 메뉴 모드에 해당하는 값만 들어와야 되니까요. 이렇게 넣어주고 해준 다음에 자, 콜백 리스너가 있으면 걔를 가지고 호출을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콜백 리스너 잡는 거는 어태치에서 한다고 그랬죠? 어태치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콜백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프래그먼트가 액티비티로 값을 전달하는 방법 우리 했었잖아요. 이제 그 방법 동일하게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메뉴 프래그먼트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메뉴 프래그먼트를 만들어줬으면 액티비티에서 이제 해당 메뉴 프래그먼트로 메뉴가 선택되면 그 값을 얻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값을 얻어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메뉴 아이템 셀렉트 리스너라고 하는 걸 임플리먼트 하고요. 이렇게 임플리먼트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on create라고 하는 데서는
이제 드로우 레이아웃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들을 해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맨 처음 액티비티가 뜨면 액티비티 화면에 맨 처음 보여야 될 건 뭐냐면 메인 화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메인 화면에 대한 것들을 띄워서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뉴가 선택됐어요. 메뉴가 선택되면 메뉴 아이템 셀렉티드가 호출이 될 거고요. 이때 메뉴가 만약에 메인일 때도 있고요. 서브 1, 서브 2일 때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화면을 체인지해라 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서브 1으로 체인지해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메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서브 메인이 있고요. 서브 1이었어요. 그럼 화면에 메인이 보이다가 서브 1을 딱 선택하면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를 화면을 서브 1으로 딱 바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백키를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메인 화면 이동하기 이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서브 2를 딱 해요. 그러면 서브 2로 하면 서브 1에서 서브 2로 갈 수도 있겠죠. 여기서 백키를 누르면 서브 1으로 갔다 가는 게 이때도 무조건 메인으로 가서 메인에서 누를 땐 종료되게 이런 식으로 할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된 거예요? 백스택으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백스택으로. 그래서 백스택으로 이렇게 추가해서 하는 이런 형태로 할 겁니다. 근데 여기가 돼 있다가 다시 백스택으로 얘만 들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빼버리고 다시 얘를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추가할 때마다 어떻게 할 거냐면 백스택을 다 뺀 다음에 그 다음에 할 거예요. 자, 만약에 메인으로 전환하는 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백스택을 다 빼버리면 화면에 메인이었으니까 메인이 나오겠죠. 네, 이렇게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체인지 스크린은요, 일단 백스택에 대한 걸 다 빼버리고요. 그 다음에 프래그먼트가 있으면 그 프래그먼트를 add to backstack 해가지고 추가를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화면이 전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화면 전환하는 이런 처리들을 여기서 이렇게 해주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메뉴가 눌리면 화면이 체인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백키를 누르면 메인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 메인에서 백키를 누르면 앱이 종료되는 이런 형태의 처리가 이루어질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메뉴를 커스터마이징 하는 방법까지 이제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이슈가 좀 있냐면요. 메뉴를 만들 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까지 한 것들은 메인 화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슬라이딩 돼서 나올 때 이거 덮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끔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슬라이딩에서 나올 때 기존 화면을 밀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밀고. 기존 화면이 있으면 기존 화면 덮으면서 이렇게 하라는 게 기본 가이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 가이드는 구글에서 디자인 컨셉, 디자인 할 때 이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디자이너가 우리 앱은 이렇게 밀고 나갈 거야 라고 웃기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줘야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럴 때는 드로우 레이아웃을 쓸 수 없습니다. 드로우 레이아웃은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위를 덮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의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해주는 게 뭐냐면 슬라이딩 메뉴라고 하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딩 메뉴라고 하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셔야 돼요. 슬라이딩 메뉴라고 하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는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뭐 예를 갖다가 이제 샘플인데 샘플을 돌려보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밀고 오른쪽에서 밀거나 왼쪽에서 밀거나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슬라이딩 메뉴라고 하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예요. 자, 얘를 사용할 때는요 슬라이딩 그 메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옛날 거예요. 옛날 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앱 컴팻 액티비티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고 이제 다른 것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라이브러리 받으면 라이브러리를 갖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임포트 모듈로 임포트를 하셔야 돼요. 일단 임포트 모듈에서 모듈을 임포트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슬라이딩 프래그먼트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에 들어가서 여기를 갖다 익스텐즈 해가지고 여기를 뭐로 바꾸시냐면 앱 컴팻 액티비티로 좀 바꾸셔야 됩니다. 앱 컴팻 액티비티로 바꾸셔야 돼요. 당연히 이렇게 바꿀 때 앱 컴팻 액티비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빌드 그래드를 했다가 얘를 쓰는 앱 컴팻 VH를 갖다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빌드 그래드를 했다가 그걸 추가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자, 슬라이딩 메뉴는요, 이제 컨셉이 되게 비슷합니다. 가운데 있는 건 이제 컨텐트, 그 다음에 왼쪽에 메뉴, 오른쪽을 세컨더리 메뉴,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얘를 갖다가 어버브 컨텐츠 뷰라고 하고요. 여기 비하인드 컨텐츠 뷰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쪽에 있는 것도 비하인드 컨텐츠 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설정을 할 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컨텐트 뷰를 설정할 건지, 비하인드 컨텐츠 뷰를 설정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뭐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라이브러리 이제 임포트해서 추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메인 액티비티, 그 다음에 메뉴를 배치할 때 메뉴를 배치할 곳에다가 이제 메뉴 컨테이너라고 하는 걸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요. 각각에 여기다 프래그먼트 배치하고 여기다 프래그먼트 배치하는 뭐 이런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액티비티는요, 슬라이딩 프래그먼트 액티비티라는 걸 상속받아가지고 액티비티를 구현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셋 컨텐트 뷰라고 하는 것다가는 내가 컨텐트를 보일 레이아웃을 띄우고요. 그 다음에 비하인드 컨텐트 뷰라고 하는 곳에다는 메뉴를 보여줄 메뉴 레이아웃을 갖다 설정을 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각각에 해당하는 부분에다가 메인에다가는 메인을 배치하고요. 그 다음에 메뉴에다가는 메뉴를 배치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비하인드 부분에요. 이쪽에 메뉴가 이렇게 나오면 이쪽 부분이 아무것도 없으면 되게 횡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뭐라 하냐면 섀도우도 설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올 때 얘 크기를 얼마로 할 거냐 이제 크기도 설정을 해 주고요. 이런 값들에 대한 것들을 설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홈해저 여기를 누르면 얘가 나타나게 하거나 사라지게 하거나 이런 것들 홈해접이 되도록 한 다음에 나타나거나 사라지게 하는 이런 것들을 해주면 됩니다. 자, 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했듯이 메뉴 프래그먼트로부터 선택되면 값을 전달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앞에 했던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해가지고 해주시면 돼요. 뭐 간단하게 만드는 사용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냐면 액티비티 메인에다가는 얘를 갖다가 이제 컨테이너 해가지고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프레임 레이아웃 해가지고 메뉴를 배치할 수 있는 얘를 하나 놨고요. 누르면 이제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슬라이딩 프래그먼트 액티비티라고 하는 얘를 갖다가 상속해가지고 이렇게 액티비티를 만들 겁니다. 그 다음 메뉴 쪽에서 오는 콜백 이걸 임플리먼트 해야지 메뉴 값을 받으니까요. 이건 앞에서 했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고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요거 메인에 대한 레이아웃도 만들었고 메뉴에 대한 레이아웃도 만들었잖아요. 메인에 대한 거는 셋 컨텐트 뷰에서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 메뉴에 대한 거는 비하인드 컨텐트 뷰 해가지고 레이아웃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메인에 배치할 것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메뉴에 배치할 걸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뭐 이렇게 안 하고 메뉴에 해당하는 건 직접 프래그먼트를 갖다 직접 배치하셔도 됩니다. 레이아웃 안에다가 여기 메뉴 레이아웃 안에다 프래그먼트를 직접 배치하고 이걸 안 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건 뭐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대로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다음에요. 이제 뭘 할 거냐면 이렇게 나오는 여기에다가 그림자도 지정하고 이쪽에 얼마만큼 할지 오프셋도 지정하고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슬라이딩 메뉴라는 걸 이렇게 갖고 오고요. 슬라이딩 메뉴에다가 비하인드에 요 크기를 지정할 건데요. 이쪽에 이제 오프셋 RES 해가지고 저 얼마만큼 띄우겠다 이런 것들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섀도우로 나오는 요 섀도우의 크기는 얼마만큼 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다 배치할 드로우를 섀도우로 어떤 걸 하겠다.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나타날 때 페이드 디그리 이제 지금 까맣게 이렇게 보이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은 어느 정도 값으로 하겠다 뭐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터치 모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터치 모드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있으면 얘를 갖다 보이는데 이렇게 슬라이딩 해가지고 나오게 할 수 있잖아요. 전체 화면에서 어디 슬라이딩 하든 얘가 나오게 하겠다. 아니면 요 정해진 요쪽에 요 영역인데 여기 64dp만큼의 크기가 있는데 64dp만큼의 크기에서만 슬라이딩 했을 때 옆에서 메뉴가 나오게 하겠다. 아니면 슬라이딩해서 나오는 건 절대 안 되고 내가 코드상으로 호출해 가지고 하는 거면 하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 설정하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터치 모드 어버브니까 여기 있는 메인에서 터치 모드 어떤 거를 지원할 거냐 이걸 갖다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터치 모드 뭐 풀스크린 하면 전체에서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고 마진 하면 마진이고 넌 하면 아무것도 안 되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홈 엣업 얘를 보이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홈 엣업 이렇게 하고 거기 있는 인디케이터 이미지를 이런 것도 이제 바꿨어요. 자, 저렇게 하고요. 자, 홈 엣업이 눌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슬라이딩 메뉴가 안 나와 있으면 슬라이딩 메뉴를 나오게 할 거고요. 슬라이딩 메뉴 나와 있으면 사라지게 할 거예요. 그 메소드가 뭐냐면 토글이라는 메소드예요. 그래서 홈 엣업이 눌리면 토글 해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내가 만약에 메뉴가 눌렸으면 메뉴가 눌린 거에 대해서 프래그먼트 만들어서 처리하는 뭐 이런 것들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 해주고 나면 이제 쇼 컨텐츠라고 하는 걸 해주는데 쇼 컨텐츠는 뭐냐면 슬라이딩 메뉴 보여지고 있는 거를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쇼 컨텐츠라고 하는 이 메소드로 호출하고 쇼 컨텐츠 안에서 어떻게 하냐면 슬라이딩 메뉴가 있으면 클로즈 해줘라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 안에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쇼 컨텐츠라고 하는 걸 호출해주면 이제 화면이 그 메뉴가 있으면 메뉴를 감춰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슬라이딩 메뉴를 간단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내비게이션 드로우라고 해서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메뉴 화면 나오는 것들을 알아봤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뭘 썼냐면 드로우 레이아웃이라는 걸 써가지고 했죠. 그래서 드로우 레이아웃이라는 걸 쓰면 좌우에서 할 수 있고요. 이 드로우 레이아웃을 쓰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맨 처음에 있는 맨 처음에 있는 차일드는 전체 가운데 있는 차일드고요. 두 번째 있는 차일드나 세 번째 있는 차일드에
레이아웃 그래비티라고 하는 거에다 스타트 또는 엔드라고 하는 걸 설정해가지고 드로워를 만들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드로워를 보여줄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액션바에 있는 홈에이저하고 여기는 드로우하고 연동하기 위해 사용하는 게 뭐냐면 액션바 드로우 토글이라고 하는 걸 써봤어요. 그래서 액션바 드로우 토글은 액션바에 홈에이저하고 드로우를 연동해가지고 사용하도록 이게 나타났다 사졌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든 클래스고요. 네. 그리고 통합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인 구현 자체가 뭐로 되어 있냐면 드로우 리스너라고 하는 걸 임플리먼트 해가지고 구현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객체를 만든 다음에 드로우 레이아웃에 드로우 리스너로 등록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싱크 해가지고 해주면 그 다음에 싱크 해주면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비게이션 드로우라고 하는 템플릿을 만들어 사용을 해봤죠. 내비게이션 드로우라고 하는 템플릿을 만들면 이제 기본적으로 드로우 레이아웃을 이용해가지고 왼쪽에 나오고요. 그 나올 때 왼쪽에 나오는 메뉴는 드로우 뷰라고 그 내비게이션 뷰라고 하는 것으로 메뉴를 구현해가지고 보여주고 사라지게끔 이렇게 화면을 구성해서 만들어 놨습니다.